그 뉴 이재명 기상도를 매주 말씀해주고 그쵸. 계시는데 그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날도 있어야죠. 흐립니다. 흐립니까? 흐립니다. 오늘도 쉽지 흐린 않습니다. 날씨예요. 그렇죠. 네. 오늘 날씨 같이 네. 흐린데요. 네. 다행인 것은 뭐 다행이라고 얘기가 되나요? 아직까지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이 중도층들이 좀 분리해서 인식하긴 합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그 대통령실 청와대의 전략이라고도 보는데요. 네. 그 사실 최근에 그 민주당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또 대통령실에서 제기를 했고 그렇죠.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냉기류가 있다 이런 인식이 그 확산됐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요? 근데 두 분이서 뭐 네. 합의한 약속대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약속대로는 아니다. 대통령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약간 그 기류는 있고요. 네. 수술한지도 모르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훈식 그 실장님이 어디 방송 나가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는 하신 예전에 말씀이죠. 내가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터뷰할 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이런 개혁,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개혁은 조기에 그리고 짧게 끝내야 한다. 그래요? 근데 확실한 성과를 물론 내야 된다는. 저는 예전에 이제 도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도지사님의 거의 모든 일상 인터뷰 메시지를 매일 봤거든요. 네네. 이제 메시지를 써야 되니까. 네.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쉬운 일, 네.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된다입니다. 저는 그 내란 종식보다 네. 오히려 점수 딸 수 있는 것들, 네, 그렇지. 민생이나 중도층이 좋아할 것들 네. 이런 걸 초반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우상호 수석의 이제 온도차 얘기도 있었죠. 네. 두 분이 대통령 뜻과 1mm라도 다르게 발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진짜 그걸 이 지지자 분들께서도 제가 이 방송 나오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그냥 나와도 되는데 매주 이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그 배신자가 생겨나고 있어요. 수박 리스트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요만큼의 여유도 없으면 결국 자꾸 이제 작아지거든요. 그렇지. 그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악마화하고 배신자로 몰고 그래버리면은 그만큼 대통령의 영향력도 축소가 될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대통령 당신이 사실상 밀어준 거 아니냐, 선임한 거 아니냐. 그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제 비문 PD님이 야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렉 매덕스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네. 은퇴한 선수인데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일종의 구석구석 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이제 컨트롤이 좋고 굉장히 심리전에 능하고 전략적이고 변칙적이고 이런 이제 레전드 투수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속도는 한 165km 나오는데 정가운데로 막 계속 던지는 거야. 이러면 큰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이라는 지금 심판이 네.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넓게 지금 형성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야, 너 이쯤에서 예전보다 네. 구석에 좀 해줘도 내 네. 스트라이크 잡아줄게. 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정가운데만 찔러. 그러면 이제 큰 거 맞거든요.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때로는 많죠. 이제 상대가 버거우면은 그 포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략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 이제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네. 얘기가 많아지네요. 하일성 해설위원 아시죠? 알죠. 어제 그분의- 고등학교 선배예요. 진짜요? 성동 어디 고등학교 선배. 예. 그분이 사실 예전에 해설할 때 예. 정말 명언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위 이제 투수의 다음 투구를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바깥으로 하나 뺄 겁니다. 예. 근데 그 투수가 갑자기 몸 쪽으로 붙여요. 예. 그때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역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변칙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진을 잡아내고 개혁을 완수하는 그렇게 할 때 국힘이 더 무서워할 겁니다. 그 사실 YS의 개혁이 초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지만은 그렇죠. 초기에는 개혁다운 개혁도 했고요. 군부숙청이라든지 군부숙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만 잘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좀 예. 많은 분들이 그 YS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다르고요. 여론 지형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랑 하나의 척결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금융실명제도 실은 뭐 민생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종의 뭐 정무적 판단이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싫어하시는 분들도 동의하는 거 하나는 그분이 나이브한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 전략적이고 굉장히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과 대통령실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은 듭니다. 좀 시간을 그쵸. 갖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그 소위 죽창론이라고 하죠. 가서 빨리 지금 막 다 막 찌르고 이러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딜레마가 뭐냐면은 개혁도 이게 2년 3년 가다가 문재인 정부 꼴난 거 아니에요? 조기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지금 빨리 속도를 내서 조기에 종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래 질질 끌어서가 아니라 예.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판단에 따른 이견이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저들을 더 확실하게 조지지 못하고 어물쩡거리다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념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풍을 빌미를 줬다. 역풍의 빌미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정신에 맞게 하면 저는 성공할 그러면 것 어떻게 같다. 했어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그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어불성설이라고 느끼는 거는 네. 그 문재인 정부와 그 팀은 네. 뭐 조건 실건 이념적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중도실용의 그것도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문재인 정부는 뭐 5년을 평가를 제가 뭐 할 그 자격은 안 되지만 자격이 안 되다니. 그러나요? 정치평론가가 그거 안 하면 뭐 누가 그럼 자격이 있어서 그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2017년 이후에 어떤 여론 지형이 빠르게 변했어요. 17년 그 17년. 대선 이후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탈원전 그리고 페미니즘 뭐 두 가지 그 검찰 개혁 이거 세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다 그때는 탈원전, 페미니즘, 검찰 개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는 네. 국민 여론이 한 70% 나오던 겁니다. 네. 찬성이. 예. 근데 몇 년 사이에 그게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 생각도 우리 민심을 들었다. 그러면 요렇게 좀 해보겠다. 탈원전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도 내가 페미니스트로 선언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생각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만 해도 당연히 남북 관계 평화에 따른 햇볕 정책 그게 더 여론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왜 저 정권은 그 북한 문제만 저렇게 하지? 역시 옛날에 NL 운동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여론의 빠른 변화, 예. 여론 지형의 빠른 변화에 좀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국정과제, 5대 과제, 뭐 10대 과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횟수마다 다 목표가 있고 예. 저는 그런 틀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집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 혹시 가능하다면은 개혁 과제가 하나 있으면은 또 굉장히 여론의 흡인력이 있는 민생 과제 하나 이거 하나 하면 다음에 민생 과제 그럼요. 뭐 그렇게 이런 또- 식으로 개혁 과제 하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민생 과제 하나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민생과 개혁을 동반해서 그렇죠. 균형감 있게 시전해 나간다면은 국민들의 어떤 개혁에 대한 피로감, 저항감 이런 것도 뭐 그것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친 방식이지만 하나의 네.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렉 매덕스 같은 하나 가운데 꽂아봤다가 네. 구석에 좀 빼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단짠 전략이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단 거 먹고 짠 거 먹으면 계속 먹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전해 들은 소스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중도층,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그 지금도. 마음을 저는 예. 이 지지층 분들도 굉장히 그 이해를 같이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실은 이제 야당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1년 정도는 그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하나요? 허니문 기간. 예. 그래서 이제 좀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도록 좀 지켜봐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관행이었는데 뭐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지층만이라도 대통령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거기서 버텨주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이 성공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우상호 구석이 네. 당에서는 약간 그 지지층을 고려해서 좀 그렇게 세게 하고 우리는 뭐 전체를 생각해서 다르게 한다. 그게 뉴노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만큼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 어떤 뉴노멀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전체 국민의 대통령실 정부라는 그 정서로 포획해 나갔으면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